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결혼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말에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혼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시댁 인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결심했죠.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고민 끝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이런 친가와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는 대학 동기의 소개팅 주선으로 만났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죽이 잘 맞고 재미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2년 이상 만남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요. 양쪽 집에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나 신우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인지는 몰랐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대학 때 돌아가셔서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신우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부터 시댁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친정엄마 생신이 돌아왔고 엄마는 저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며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자고 식구들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랑 신우도 불렀더라고요. 장모님이 가족끼리 밥 먹자고 하셔서 당연히 우리 엄마랑 시언니도 같이 하는 걸로 알았지. 이제 두 집안이 다 가족 아니야?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했고 친정 엄마한테 남편이 시어머니랑 신우도 불렀다고 했죠. 그래, 다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 가지면 더 좋지. 너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그것도 괜찮겠다. 라며 식당 예약에 2명을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생일 선물 하나 준비도 안 하고 왔고 시어머니는 엄마 자리로 준비가 됐던데 떡하니 앉더라고요. 직원이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가 오늘 주인공 자리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며 눈짓을 하시더군요. 직원은 엄마 자리를 다시 세팅해 주느라 분주했어요. 그리고 하는 첫 마디가 생일 축하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사부인은 다 갖고 계실 테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웬만한 건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선물로 받으면 쓰지도 않고 누구 주기도 그렇고 처치곤란이잖아요. 이렇게 시간 내서 온 것도 축하니까 그걸로 받은 셈 치세요. 라는데 정말 헐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저와 언니와 형부는 당황해서 서로 쳐다만 보는데 신우는 인사도 안 하고 물만 처마시고 있는데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요. 정말 처먹는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선물은 서로 부담스럽기만 하다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점잖게 인사하셨어요. 제가 힐끔 남편을 보니 남편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긴 했지만 뭐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살다 보면 맞춰지겠지 하며 속으로 마음을 다스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사돈, 막내 아드님은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라면서요. 가까운 나라여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생활비는 다달이 보내주고 있긴 한데 자랑 같지만 우리 청혁이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크게 부담 가는 건 없어요. 한 달에 얼마씩 보내시는데요? 한 100만 원쯤 보내요? 아니, 저 결혼하고 처음 다 같이 만나는 자리인데 남의 집 돈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뭔가 싶었어요. 저는 무안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는데 남편은 그저 디저트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뭐 쓸 만큼만 보내고 있어요. 그럼 집에 돈도 있으시니까 얘네 애 낳으면 봐주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아니 뭐 도움이다 뭐다 쓸데없이 돈 쓸 거 없잖아요.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 외할머니 계시는데 왜 남의 손을 빌려요? 먹고 사느라 바쁜 집안도 아니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남의 손에 애 빨리 맡기는 거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외손주도 손주인데 귀한 우리 집 핏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키우는 것보다야 훨씬 낫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제가 이래봬도 허약 체질이라 아이를 볼 여력은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아이 낳고 집에 안 있고 다 나가서 일하느라 바쁘고 그럼 그 애는 누가 또 봐줘야 하고 그러니 저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며 대도 않는 소리를 뚫린 입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나서셨어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은데 벌써 아이를 누가 보면 좋겠다. 그런 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부인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쉬어야 될 나이인데 무조건 부모 중에 누가 맡아야 된다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정원이 그리고 박서방도 잘 듣게 아이 낳으면 일단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해봐. 정원아, 네 엄마 니들 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 사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정연히 니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알겠지? 뭐 바깥 사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를 남의 손에 맡기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단 애들한테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대단한 신뢰를 한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무한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요? 저는 언제 아이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죠. 라며 점잖게 말씀하시는 아빠한테 불만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말을 해도 저희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아이를 우리 엄마 보고 키우라고 밀어붙이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아빠가 말씀하시는 동안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그 집안 사람들은 뭐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다 상대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식 전에도 그런 경향을 보이긴 했어요. 양가 가족들 한복을 맞출 때였는데 신우는 원피스를 입겠다고 해서 한복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하고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결혼식장하고 뷔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더니 저한테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한복하는 데에서 시어머니 걸 빼놨다고 그런 걸로 돈 아끼려고 그러냐며 속상해 하시네. 그거 아가씨가 원피스 입는다고 해서 그런 거야. 정욱이도 양복 입는 데서 한복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왜 자기만 한복이 없냐고 난리를 쳤나 봐.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한복 얻어 입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동생 거 지금이라도 같이 하면 좋겠어. 그래, 그럼 아가씨는 옷 2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사람 없잖아. 어머니와 혼주이고 이것저것 챙겨드려야 되는 거 맞지만 다른 건 좀 오빠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선 그을게. 고마워.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남편하고 같이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복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 신우가 와서 아주 폭풍을 일으키고 왔단다. 여기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감이 없다고 제일 비싼 걸로 주문해놓고 갔는데 2시간 사이에 6번이나 전화를 해서 옷감을 계속 바꿨대. 그것뿐인 줄 아니? 거기에 있는 비싸다는 한복들은 죄다 꺼내서 다 몸에 대보고 그 중에 하나는 가져갔대. 그리고 니네 시어머니 거진 다 만든 한복을 처음에는 팔이 불편하다고 해서 고쳤더니 이제는 색깔이 자기한테 안 받는다고 다시 해달라고 했대. 한복집에서 아주 못해 먹겠다고 엄마랑 나한테 하소연하고 난리 났어. 내가 결혼할 때 한 집이기도 하고 나는 거기 사장님 딸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신뢰를 해놓으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까이 앉아있던 남편도 다 들었는지 저한테 면목 없다며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남편은 좀 다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시어머니랑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복은 결국 엄마가 한복집에 가서 사과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져간 한복이며 다시 맞춘 한복들 값을 다 지불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라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 생신을 치르고 나서
되도록 시댁하고는 자주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일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난 후에 일어났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저는 남편이 먼저 왔나 하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집은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온다는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태평하게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오늘 니네 밑에 층으로 이사 오잖아. 너도 가서 짐 옮기는 것 좀 거들어라. 안사돈도 오셨어? 네? 우리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밑에 층에 이사 왔다는 것보다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옷만 갈아입고 정신없이 내려가 보니 정말 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는 북새통 속에서 엄마가 짐을 꺼내서 챙기고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아침에 사동 양반이 전화했더라. 오늘 자기네 여기로 이사 오는데 너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 늦게 올 테니까 나더러 대신 와서 짐 정리 좀 도와달라고. 뭐 사돈집 이사한다는 걸 전화까지 해서 알리는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걸 왜 하고 있어? 이건 아니지. 됐어. 사돈 건강도 안 좋다는데 건강한 내가 하면 되지. 그나저나 넌 괜찮아? 아직 신혼인데 시댁이 바로 미치면 니네 마음대로 뭐 하는 거 눈치 보이지 않아? 나는 오는지 알지도 못했어. 오빠도 그런 말 안 했고. 박사방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아는 것처럼 말하던데. 제가 전혀 몰랐다고 하니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양팔에 쇼핑백을 잔뜩 걸고 나타나서 까치발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직도 다 안 치웠네? 아우 지저분해. 아가씨는 집 정리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는 건데요? 나이 드신 어른이 일하는데 하루 종일 놀다 와서 그게 할 말이에요? 어머, 새언니는 왜 나 보자마자 화내고 그래요? 서울 오랜만에 오니까 좋아서 좀 나갔다 온 건데 그게 이렇게 호통칠 일이냐고요? 하더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고 마침 내려온 시어머니는 아니 넌 어떻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니? 아무리 어려도 얘가 네 신우인데 그렇게 면전에 대고 떽떽거려서야 되겠어? 사부인, 저 정말 속상하네요.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 범절이 없다지만 시댁 식구들한테 큰 소리나 치고 이게 뭡니까? 어머니, 그건 저도 할 말 있어요. 오빠의 장모님이면 아가씨한테도 어려운 분 아닌가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이사 돕는다고 이 시간까지 일하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와서 집 정리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예의 범절 업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너 이렇게 말 잘하는 애였니? 정말 몰랐다. 어디 너 무서워서 여기서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겠어? 라며 호들갑을 떨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데 친정엄마는 자기는 괜찮다며 얼른 정리하고 저녁 드시라며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엄마를 택시 태워서 보내드린 뒤 남편이 퇴근한 다음 한바탕 했어요. 오빠는 날 뭘로 생각하길래 시어머니 이사 오는 걸 말 안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와서 이사 돕는 거 왜 말 안 했어?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오늘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거꾸로 생각해봐. 오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는 우리 부모님이 앉아서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있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 이사하는 집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대체 날 뭘로 생각하고 이렇게 무시해? 그리고 시댁이 우리 집 바로 밑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런 건 나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오빠가 집 얻는 거 도와줬다며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여자들한테 시댁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코앞에서 같이 살면 어쩌라는 거야. 난 불편해. 난 안 바쁘냐? 엄마랑 장모님하고 전화하느라고 뺏긴 시간도 있는데 나도 일은 해야지.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지. 장모님이 와서 일한 게 그렇게 핏대 세울 일이야? 억울해? 그리고 그냥 이사 오셨나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엄마가 가까이 계시면 우리 도움이 되지 뭐가 힘들 게 있어. 너 우리 엄마 오해하나 본데 우리 엄마 시집살이 시킬 뿐 아니야. 남의 엄마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불편한 애 어쩌네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니 시집살이는 하는 내가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왜 남이 시킨다 안 시킨다 정해? 난 오빠 그런 태도가 더 화나. 오빠 말대로라면 왜 나한테는 이사 온다는 말을 안 했냐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두 분한테 전화통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다고 나한테 전화 한 번을 못해? 어느 날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밑에 와서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 그러면 좋다고 할 며느리들 있는지 물어봐. 그러자 남편은 저를 아주 야비하다는 듯 째려보며 혀를 차더니 야, 그래. 네 비위 못 맞춰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한테 허리 굽신거리면서 부인님, 우리 엄마가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너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래야 됐냐? 내가 돈 대주면서 우리 엄마 집 이사시키는데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이지. 내가 너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그럴까? 엄마, 며느리가 시댁이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엄마 이사 오자마자 미안한데 이대로 다시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뭐. 동네 사람들 제 마누라가 시댁이 바로 밑으로 이사 왔다고 지 불편하다면서 남편 눈치를 주네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 봤습니까? 그래, 어디 해봐.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딴 말장난으로 사람 협박하려고 들어? 이 문제의 요점은 오빠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래놓고 날 못된 년 만들겠다고?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아무튼 오늘도 어머니 나 오기 전에 집에 와 계시던데 앞으로 그런 건 안 돼. 선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결혼 전 한복 사건데 분명히 말했지. 오빠가 선 지키게 해달라고. 오빠도 분명히 그런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가씨 여기 우리 없을 때 함부로 드나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둬. 오빠도 생각을 해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머니나 아가씨가 편하겠냐고. 오빠는 날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이사 온단 말도 안 해놓고 누굴 못된 며느리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말다툼이 끝났어요. 제 말이 구구절절 틀린 게 없으니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가 에잇 하고 성질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제가 세게 나간 덕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고 아무 때나 저한테 내려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기로 한 주말 외에는 딴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 그 말본새가 어디 가겠어요? 어쩌다 동네에서 만나면 저를 위아래로 훑고 너 그러고 회사를 갔니?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고 다니지. 또 겨우 일어났지? 제가 내 며느리인데요. 땡땡 회사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 그런 데 다니는 사람 같아요? 꾸밀 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죠. 요새 누가 그런 걸 똑똑하다고 해주겠어요. 애가 기본적으로 센스가 없어요. 라며 은근히 자랑할 건 하고 저를 깎아내리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다 남동생이 방학이어서 한국에 왔을 때였어요. 남동생은 성격이 자상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식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방을 가득 채워오는 아이였어요. 그때도 남동생은 결혼하고 처음 우리 집에 온다며 선물을 잔뜩 챙겨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처남이 오랜만에 왔으니 자기 엄마한테도 인사하라며 바로 아래층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동생이 깎듯이 90도 인사도 하고 시어머니도 제 결혼 이후 처음 본다며 반갑다고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차를 마시고 어색한 게 풀리니 시어머니는 또 자기 입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학파라 그런지 분위기가 여기 학생들이랑은 다르네. 돈이 꽤 있어 보이고 학교에도 그러고 다녀. 아주 여자들이 줄줄 따르겠는데. 하긴 일본 유학 가면 거기 무슨 여자들 만나는 클럽 같은 데 많다던데. 그런 데도 가고 그러겠다. 남자야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조심은 해야 돼. 돈 꽤나 있어 보이니 여자가 마음먹고 꼬시려 들면 홀딱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일본 유학생들이 그렇게 이상한 여자들 많이 사귀고 동거도 많이 한다잖아. 사돈총각도 그러는 건 아니지? 상식적으로 저게 며느리 동생한테 할 말인가요? 제 동생은 평소에 말수적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상대가 도를 넘는 말을 할 때는 절대 참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대단히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그런 말씀은
어르신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만 보여주신 것 같네요. 결혼식 때랑 식사 자리 2번 저를 보고 오늘이 3번째인데 어떻게 친한 사이에도 하지 않을 말을 하시는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시는지 불쾌합니다. 남편도 지 엄마가 실수한 걸 알고 저와 제 동생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엄마 보고 미안하다고 하라며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요? 더 난리를 쳤죠. 어머 진짜? 정원이 너네는 어떻게 된 게? 니네 집 애들은 어른이라는 말에 눈을 부릅뜨고 따박따박 대더니? 다 원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어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 어르신이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면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틀렸습니까? 동생은 잔뜩 열이 받았고 저도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참, 집안이 돈만 있다고 다가 아닌데 이렇게 애들 싸가지 없이 키운 거 보면 니들 부모 수준도 보인다. 어머니도 집안에서 그렇게 교육받으셔서 사돈 청년한테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 수준이 어떻다니요. 어머님 집안은 처음 보는 사돈 만나서 한 달에 유학생활비 얼마 보내냐. 아이 낳으면 당신네가 키워라. 유학 가서 여자들 많이 만날 것 같으니 여자 조심해라. 그런 말 하라고 배우셨냐고요. 제 동생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서 저희 보고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금 하신 말씀을 기억 못 하세요? 어떻게 제 동생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른도 어른다워야 하는 거라고요. 정욱이한테 사과하세요. 아니, 무슨 나이 먹은 사람한테 사과를 하래? 어머, 내가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봤지? 세상에, 손이 벌벌 떨려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동호야, 엄마 너무 억울해. 내가 저런 폐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거니?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엄마, 잠깐 나와봐. 일단 나오라고. 당신도 동생하고 머리 좀 식히고 있어. 라며 자기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제 동생은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며 누나, 솔직히 나 오늘 매형한테도 실망했어. 아니, 어머니를 불러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데도 말릴 생각을 안 해? 나 솔직히 누나가 너무 좋아해서 반대 안 하긴 했는데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때 이미 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이 그래도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돼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 알게 된 사실들은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딸을 낳고 6개월 후 회사를 다시 나가야 했을 때 친정아빠는 말렸지만 엄마는 아이를 봐주고 싶다고 했어요. 도우미 구하기도 힘들다며. 내 손녀인데 내가 봐줘야지.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희 돕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이쁜 손녀 보는데 뭐가 힘들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인데. 라며 엄마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도 그럼 좋은 도우미 구할 때까지만 엄마가 봐주는 걸로 하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눈끝만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잔소리만 했죠. 우리 때는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일하면서 다 키웠다. 너만 애 낳은 것도 아니니까 우는 소리 너무 하지 말고. 근데 애 배냇저고리는 전부 수면 맞지? 이거 무슨 브랜드니? 라며 자꾸 헛소리만 하니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전보다 좀 풀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합병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 남편 부서가 대거 권고사직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아들 직장이 위태롭다고 하니 걱정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친정엄마가 바로 위에 오셔서 아이 봐주느라 하루 종일 힘들게 계시는데 단 한 번을 전화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얄미웠어요. 엄마는 손녀가 예뻐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지만 퇴근하고 와보면 엄마가 저보다 더 피곤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도우미한테 주는 만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돈은 다 내가 낼게. 그러니까 엄마 드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장모님 우리 예진이 봐주시는 비용 드리는데 왜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얼마 드릴 건지는 말해. 나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생각하고 있어? 한 8만 원 드릴 거야? 뭐 왔다 갔다 차비까지 해서 딱 10만 원 맞추던지. 뭐? 얼마라고? 10만 원? 차비까지? 설마 일급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한 달에 10만 원이지. 어떻게 일급 10만 원을 들여. 있잖아. 더 말하면 내 속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돈 쓰게 안 할 테니까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요새 도우미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한 달에 10만 원 드리라는 소리를 해. 그런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 돈 많으시고 장모님도 건물도 있잖아. 우리가 주는 돈이 정말 필요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의 표시나 하자는 거지. 우리가 도우미처럼 월급 주면 받으실 것 같아? 줘볼 생각이나 하고 그런 말에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머리면 그런 계산이 나와? 뭐? 말 다 했어?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너 나 막 무시하는 거지? 아니, 애 키우는데 그럼 얼마 드리겠다고? 나 못 드려도 150만 원은 드려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너 나 모르게 돈 들어오는 데 있어? 무슨 150이야. 매달 그 돈 주고 우리 생활은 뭘로 할 건데? 그러니까 오빠도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열심히 좀 뛰어다녀. 우리 예진이 키워주시는 건데 그럼 그것도 못 드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들어 앉아서 전적으로 키우게 돈이나 펑펑 벌어오든가. 그래,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돈 못 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참, 진짜 사람 구차하게 만드네. 그럼 어머니 보고 예진이 봐달라고 하고 한 달에 8만 원씩 드리자. 어때? 그럴까? 어머니는 바로 밑에 사시니까 차비 따로 안 드려도 되잖아. 오빠 계산한 대로 그렇게 해보자고. 야,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장모님처럼 건강하지도 않은데 8만 원이 뭐야? 그리고 왜 우리 엄마가 그 나이에 애들 육아에 묶여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엄마는 괜찮고? 오빠 진짜 이럴래? 그건 장모님이 좋다고 하시는 거잖아. 아 진짜 그 돈이면 휴가 때 여행을 한 번 더 가겠네. 장모님 진짜 그 돈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 집에 놓고 올 거야. 저는 그때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약하다는 걸 자꾸 내세우는데 시어머니는 좀 마른 편이긴 하지만 감기 한번 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마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힘든 일 같은 거 있을 때만 자기 몸이 약해서 못한다고 몸을 사리지 놀러도 잘 다니고 주말마다 등산도 하면서도 몸살도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일 이후 진짜 남편한테 마음이 다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남편과 끝장을 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휴가 때 엄마와 함께 지방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예진이 봐주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드리는 선물이었죠. 다행히 언니가 그때 바쁘지 않다고 예진이를 맡기라고 해서 언니한테 딸을 맡겨놓고 2박 3일간 엄마와 지방 호텔로 갔어요. 남편한테는 엄마랑 놀러 간다고 하지 않고 언니네 잠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그 인간은 자기가 쓰는 거 아니면 지 딸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한테 매달 150만 원 준다는 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네 집에 이틀 있다가 오겠다고 하고 호캉스를 간 거였어요. 거기에는 외삼촌 댁이 있어서 외숙모도 오시기로 했어요. 저희가 외숙모랑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첫날 가서 외숙모 안내로 맛집도 가고 바다도 구경하고 정말 즐겁게 놀고 밤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참 즐거웠는데도 엄마도 저도 어느새 예진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그거 봐. 어디 어린애 떼어놓고 이런 데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정원이 너는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일부러 정연이한테 맡기고 왔겠지만 그래도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지? 언니도 그럴 줄 알았어요. 워낙 자식사랑이 깊어야 말이지. 외숙모는 엄마와 워낙 친하셔서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밤늦게 언니한테 전화해서 딸 목소리도 듣고 엄마 곧 간다고 약속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일어났더니 엄마랑 외숙모가 안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먼저 아침을 드시러 가셨나 보다 하고 저도 조식을 먹는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레스토랑 앞이 어째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랑 외숙모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이 여자 누구냐니까 왜 말을 못해? 엄마가 호령하는 소리에 제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보니 세상에 남편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웬 여자가 서 있었고요. 남편이 저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했고 여자는 제가 남편 와이프라는 걸 눈치챘는지 후다닥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외숙모는 재빠르게 쫓아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야, 너 내 바람 폈지? 이것들이 미쳤나 정말? 외숙모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도 화가 나서 남편 머리를 붙잡고 너, 이 나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처자식을 놔두고 다른 여자랑 호텔에 와? 그러자 사람들은 전부 남편과 그 여자를 보며 쏘근댔어요. 저는 정말 뒤통수를 3개 맞고 처음 보는 광경에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 내 딸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장모님, 이거 좀 놔주세요. 놓고 말씀하세요. 아니, 당신은 처형내 간다면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 난 진짜 처형내 간 줄 알고 있었더니. 이 인간은 반성은 없이 자기가 들킨 것조차 제 탓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온 힘을 팔에 실어 남편 따귀를 냅다 갈겨버렸어요. 이 새끼야, 회사에서 잘린 판인 새끼가 장모가 지 딸 봐주는데 한 달에 10만 원 주자던 쪼자는 새끼가 딴 여자랑은 이런 데 올 정신이 있어? 이 미친놈아. 그리고 뭐? 내가 왜 여기를 왔냐고? 그동안 우리 예진이 봐주느라 고생하신 엄마 좀 푹 쉬시라고 모셔왔다. 너란 새끼는 네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건 아까워서 벌벌 떠니까 말 안 했지. 지금 보니 말 안 하길 아주 잘했네. 너 잘 걸렸어. 여기서 올라가면 너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될 거다. 딱 기다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다며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너무 창피했고 비참해서 어디 가서 펑펑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어쩌다 저런 인간한테 반해서 결혼한다고 한 건가,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라며 저를 도닥이셨어요. 괜찮아. 살다 보면 싫은 사람도 만나고 속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원이 너 절대 이런 걸로 꺾이면 안 돼. 너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우리 다 네 편이야. 맞아 정원아. 외삼촌도 외숙모도 다 네 편이니까 저딴 자식하고는 끝내버리고 예진이랑 보란듯이 잘 살아. 외숙모까지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니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호텔방에서 두 분한테 안겨 펑펑 울고 말았네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꼴을 보일 줄 어떻게 알았어. 네가 지금 뭐가 어때서 그래? 넌 잘 살고 있어. 저 천하에 빌어먹을 놈이 잘못 산 거지. 저와 엄마는 이를 갈며 서울로 올라왔고 집에 가서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같은 회사 유부녀하고 바람을 핀 거였어요. 그 여자도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끼리끼리 같더라고요. 자기 반성 하나 없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만 해서 그 남편도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던 언행에다가 남편이 생활비 제대로 주지 않은 거 하며 저희 엄마 월급 드리는 것 같고도 뭐라고 한 거, 딸 키우는 데에 돈 한 푼 안 들인 거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했고 그렇게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 제가 양육권도 갖고 위자료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자 부들부들 떨며 저한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야, 네가 암만 까불어봤자 여자야. 애 딸린 여자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니? 너 승소했다고 까불지 마. 애비 없는 애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비양 청소는 안 되면 다행이다. 제가 막 뭐라고 하려는데 그때 진짜 하늘이 울릴 정도로 짝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거였어요. 이 미친 할망구야.
넌 그래서 아들, 딸 그따위로 키웠니? 네 자식 한수나 잘하고 살아. 네 새끼랑 바람핀 년도 남편한테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혼자 방 얻어 산다던데 그년한테 데려다가 잘해보든가. 저는 평생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건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진이한테는 너처럼 비도덕적인 아빠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 모르고 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니네 집처럼 교양 없고 천박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틈에서 뭘 배우고 자라겠니? 나는 우리 예진이 미래에도 너라는 인간은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 회사에 알린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은 제가 아닌 바람핀 여자의 남편이 회사에 알려서 두 사람 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남편은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에 재취직하게 됐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서 여자가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에 아들 어린이집 엄마 모임에까지 전부 다 소문을 내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도 그 집에서 한 번 더 막말하면 가만 안 둘 생각이었는데 그런 눈치를 챈 건지 아무 말 없이 지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작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고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언니네와 남동생네 식구들도 자주 왕래하면서 우리 딸 힘들지 않게 노력해주고 있고요. 그 덕분인지 딸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제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